네,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을 굴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로운 터널을 굴착한 정황이 보인다. 이게 네. 이제 북한 전문 웹사이트죠. 38노스에서 밝힌 내용인데 인근에서 이제 건설 자재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구조물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 북한이 새 갱도를 굴착했을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그 새 갱도 굴착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아직까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사실 38노스에서 밝힌 것은 이런 것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원래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사실 있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갱도를 굴착을 해서 핵실험을 4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 우리의 관심을 당기긴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역시 그래도 더 이상 이것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판명이 사실 났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어떤 그런 정도의 그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그렇죠. 이제 주목을 네. 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풍계리 이곳에는 3개가 갱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네. 하나를 더 만들었다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원래 있을까요? 이제 이 갱도를 통해 가지고 그 핵실험을 사실 했을 때 네. 그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유출의 위험이 사실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 유출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터널을 2번 다시 사용을 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폐쇄를 해버리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 3차까지 거칠 때도 대부분이 이제 새로운 갱도를 통해 가지고 했단 네.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 역시도 4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도 새로운 그 갱도 터널을 뚫어서 새로 또 4차를 하고 또 이제 또 다른데 또 5차 경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새로운 갱도를 뚫어서 4차를 준비를 하고 있다. 핵실험을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물리적으로 언제쯤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새 갱도를 그야말로 처음 ABC 처음부터 시작해서 뚫는다면 상당한 시간이 사실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포착이 되는 게 있고 포착이 안 되는 게 사실이 있죠. 네. 만약에 북한이 시점을 어느 정도 내년에 만약에 5월 이전에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보이지 않고도 은밀하게 사실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정도가 사실 있습니다.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갱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어도 수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새 갱도 굴착 징후를 처음 터뜨린 이 38노스. 지난달에는 새 갱도 굴착 징후 없다. 징후 네. 없다고 했다가 한 달 만에 이제 말을 바꿨어요. 아무래도 그 근거가 위성 사진이라고 했는데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는 그 정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위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갱도를 만약에 그 굴착을 한다. 그럼 갱도 굴착 그 내용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단지 이제 그 갱도 굴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 건설할 수 있는 장비 움직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집어내고 있는 토사라든가 뭐 이런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이 쉽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지는 사실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1차, 2차, 3차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거의 우리가 포착을 못할 정도로 이걸 추진해 왔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38노수가 사실 위성을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반적으로 많은 것이 진척이 됐을 때 그때 움직임이 더 부산한다든가 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차량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몰라도 터널을 직접 구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그 제한성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북중 관계가 꽤 호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터지는 거. 북한이 또 핵실험을 강행하면 분명히 사이가 나빠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핵 관련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의도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해서 어느 정도 핵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타 이제 4차, 5차 이래 가는 것은 앞으로 육자회담 재개라든가 이러한
위한 하나의 그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서 앞으로 그 4차, 5차와 같은 이런 핵실험을 좀 유보를 할 수 또 있다고 하는 그런 또 가능성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 자체가 4차 핵실험을 완전 그 진짜 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인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4차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유인 작전이랄까 이런 것을 해놓고 위험성을 이런 것을 가중시켜 놓고 오히려 이제 6자 회담 같은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6자 회담에 나름대로 자기들도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4차 핵실험 자체는 유보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던짐으로써 사실은 그 6자 회담이 어느 정도 협상으로 또 이끌어질 수 있지도 않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일부러 뭔가를 조금 보여주고 회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그렇죠. 이끌려는 그런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내년 5월이죠. 북한이 이제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김정은이 여기에 이거를 앞두고서 굉장히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속도전, 무리할 수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 북한 인민들한테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 불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다시 인민들을 쥐어짜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 김일성 시대의 초창기에 뭐 천리막 운동이다 해가지고 인민들을 그 밤낮 장창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 뭔가 이거 노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뭔가 업적을 내도록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김정은이가 김일성 시대에 그때 천리막 운동과 같은 그런 인민들을 쥐어짜는 그런 형태로 사실 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북한에서 많은 그 부분들이 소진됐는데 그것을 다시 그 인민들을 쥐어짜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인민만 착취당하고 그리고 결국에 소출 자체는 그게 생산력 자체는 옛날 그 60년대 초창기라든가 이때하고는 완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인민 대중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 또 우리 그 전문가들이 뭐 애민 정신을 뭐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애민이 아니라 인민을 착취하기 위한 나름대로 그 강조라고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관심을 끌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이모입니다. 이모 김용숙 씨.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했을 시절에 이렇게 좀 돌봐줬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망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는 건가요? 왜 98년에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했는 게 그것이 하여튼 96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2001년 이 사이에서 이제 유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한 98년 정도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간 것으로 망명 간 것으로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단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망명자로서 이제 뭐 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볼 수가 알려지고 있죠. 이 김 위원장의 이모 고용숙 씨 10여 년 동안 그동안 이제 자취를 감추고 살다가 이번에 소송 때문에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됐어요. 국내에 있는 탈북자 셋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러면서 명예가 훼손당했다 이래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용숙 씨가. 글쎄 그것은 이제 고용숙 씨 자체가 이름부터 시작이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고영숙으로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용숙이다. 용자로 이제 이렇게 우리 일부 학자들이 지금 밝히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고용숙 씨 자체는 이제 소위 그 북한에 있는 소위 주민 중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또 김정은의 로얄 패밀리 중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망명을 해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일반인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 고용숙 씨 자체가 우리 여기 한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뭐 탈북자 중에 전문가들 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억울한 측면이 사실 있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저는 북한 인민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했을 가능성 그거는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그 북한의 하나의 뭐 작당이랄까 이런 것으로 또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방송을 한다든가 이 언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 체제를 건드리나 특히 김정은 체제 자체를 건드리는 이런 것을 어떤 의미에서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의 방편으로도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의심도 사실 가기도 하죠. 예. 이 고용숙 씨가 주목되는 게 말이죠. 고용숙의 언니가 바로 예.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생모의 이름도 저희가 그동안 알기로는 고영희라고 알렸는데 네. 이번에 고영희가 아니라 고용희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도 한동안은 김정운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이제 뭐 어떤 대만 사진 작가가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제 또 정정이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얄 패밀리 핵심 주요 인사들의 그런 정보조차 가장 기본적인 정보, 이름이라면 기본적인 정보인데 네.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자꾸 오류가 안 하고 틀리고 저희가 너무 대북 정보에 관련해서 부실한 건 아닌지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름에 대해서요. 특히 북한을 방문해보고 접촉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게 우리하고 접촉하는 이 관료들은요. 이름을 한 서너 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중요한 게 있냐면은 이 로얄 패밀리 경우에는 그 로얄 패밀리 정통성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위 이런 그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이름을 개명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사실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죠. 예. 지금 우리가 용숙이냐 영숙이냐 용이냐 영이냐 하는 이런 내용 자체도 네. 물론 본명 자체는 그 용숙일 수가 있고 용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전부 다 70년대의 어떤 그런 그 하나의 그 잡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본명을 사실은 그 찾아낸 그런 그 개가를 나름대로 올렸다고 볼 수는 있으나 네. 그러나 이제 이 영이나 그 용이나 그다음에 용숙이나 영숙이나 이런 형태는 영숙으로 많은 회자가 인구의 회자가 되면은 그것은 북한의 그 어느 정도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름이라고 사실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당국자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거지 본명을 찾아가면서 그 본명을 밝히는 그런 그건 하는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정보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이런 이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혼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개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매체 간의 어떤 이런 그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름의 어떤 그 차이가 날 수는 사실 있습니다. 통제된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 그렇죠.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도 어려움을, 오랫동안 예.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네. 실제로 우리가 만났을 때 분명히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이 영숙인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용숙이었고 네. 아니면 얼토당토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나 그러나 단지 갖고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죠. 네, 이번 주 대북 정세 새 갱도가 포착된 그 포착 징후가 새 갱도 굴착 징후가 포착된 이 대북 정세 얘기를 지금까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과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